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45일 만에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와 입원 환자 수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5의 급속한 확산 속에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다음 주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신상엽 KMI 상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5일 만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적었던 게 아마 3천 명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되게 빨리 다시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유행의 재확산, 또 재유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어느 정도 합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오미크론 유행에 공격 인자와 방어 인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균형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과거 이제 보시면 그 오미크론 유행할 때 초기에 보면 한 일주일 간격으로 확진자가 2배씩 늘어갔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초기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변이를 만들어가면서 전파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인자는 어찌 보면 이제 접종한 항체, 그다음에 자연 면역에 의한 항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행이 이제 점차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확산세 주도하는 게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변이입니다. 다음 주 BA.5가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을 하고 계신데 우세종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우리 지금 현재 그 우세종은 BA2라고 그러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입니다. 근데 예. 지금 그 남아공이나 이런 남아공은 사실 이제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겨울철에 해당하는데 지금 BA4나 5가 유행을 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BA4나 5가 우세종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BA5가 급증하면서 BA2에서 BA5로 이제 우세종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이동하게 되는 이 BA5가 어떤 특징을 기존과 달라진 게 있느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전파력입니다. 예. 우세종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전파력이 더 높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미크론보다 이 지금 BA5가 한 30%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나 이제 자연감염에 의해서 그렇죠. 이걸 갖다 회피를 하게 되면 또 유행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 회피 능력도 3배 정도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런저런 실험실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오미크론보다는 더 중증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모든 요소들이 이런 BA5가 우세종이 됐을 때에 지금 사실 그런 공격 인자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면역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 파고보다 더 높은 파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견지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빨리 많이 늘 거냐, 또 하나는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빨리 많이 늘 거냐. 근데 지금 이제 그 더블링이라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만 명이거든요. 우리 더블링을 일주마다 2만 명씩 막 했었거든요. 예전 오미크론을 보면 그러면 2만이 4만 되고 4만이 8만 되고 8만이 16만 되고 그 다음에는 32만이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32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빨리 증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자연감염에 의한 면역이나 백신 면역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주마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더블링이 빨리빨리 오게 될 거다라는 걸 추측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30만 정도의 그런 소규모의 유행이 지금 빠르면 여름 안에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자 중에서 그 이제 자연 면역에는 접종에 의한 그런 자연 면역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재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름 이후부터는 사실 재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사망도 더블링 본격 증가세에 진입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은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지만 위중증 예방 효과는 사실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행이 좀 많이 확산이 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위중증 예방 효과도 떨어지는 이제 가을철에 가서는 확진자가 계속 이런 규모로 늘어나게 됐을 때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위중증 환자 숫자도 같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이제 지금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게 BA.5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미크론 변이의 종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 이제 보면 지금 그 바이러스 그 변이들을 좀 지금까지 나타난 걸 크게 세 가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의 그룹은 이제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는 이 우한 바이러스 그룹에 속합니다. 예. 예. 그 면역학적 특성이 비슷합니다. 또 하나 오미크론은 완전히 생뚱맞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이였거든요. 그래서 BA.1, 2, 스텔스 오미크론까지는 오미크론 계열에 속하는데 지금 BA.4나 5는 기존에 있는 이 두 가지와도 좀 더 다른 면역학적 양상을 보입니다. 뭐 L을 뭐 452R이 뭐 있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오미크론의 방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BA.4나 5에 별로 그 방어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신을 이제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만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가을철 재유행을 대비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항체가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항체를 갖고 있으면 이게 방어가 안 되고 오미크론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 방어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이가 백신,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백신을 갖다 개발을 해갖고 시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지금 갑자기 BA.4나 5가 등장하는데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백신을 맞아갖고는 이 BA나 4나 5가 그 예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FDA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기존 오미크론 말고 BA.4나 5까지 업데이트 해갖고 이게 3가 백신처럼 만들어진 백신을 업데이트해서 지금 다시 개발해라라고 지금 옵션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이제 특징적인 그런 변이에 따른 특징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과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력은 강해지고 있는데 면역력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감염이 되면 첫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있어서 증상이 약할 것이란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게 뒤집는 내용이라고요? 얼마 전에 뭐 미국 워싱턴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재감염된 다음에는 뭐 옛날 면역이 있으니까 어딘지 좀 위중증 방어가 될 거다라고 예. 이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봤더니 폐나 심장 관련 합병증이 2배가 더 심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재감염된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오미크론에 걸려도 이제 그런 손상된 장기들이 빨리 회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예. 이제 면역 저하자들, 뭐 고령,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이게 폐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심장, 뇌, 장, 뭐 췌장, 신장 다 갑니다. 다 이제 손상을 입었는데 예. 손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상처에다 대고 또 치명타를 입게 되면 그 기저 장기들이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이런 그런 그 감염 취약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 독감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이제 재감염이 보통 생기기 때문에 네. 걸린 사람 또 걸려도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도 재감염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면역이 취약하고 이런 그 방어벽이 취약했던 사람들이 그 기존에 큰 한 번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네.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큰 공격이 오니까 이런 심장이나 폐 관련 합병증들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나타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증 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중증 환자에서의 합병증은 사실 재감염됐을 때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아까 백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3가 백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에 잘 듣지도 않고 BA.4나 5에 당연히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백신을 가지고 계속 반복 접종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건 사실 적당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사실 이제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대상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은 가능하다 그러면 BA.4나 5까지 그 이제 커버가 되는 뭐 이걸 2가로 부를지 3가로 부를지 모르지만 이 업데이트된 백신이 나왔을 때 그걸 접종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의 문제는 사실 뭐냐면 업데이트 백신은 개발이 되긴 될 텐데 예. 이게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제 지금 미국 FDA에서는 10월까지는 어떻게든 승인을 할 수 있게 좀 프로세스를 최대한 당겨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만들어진 백신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전 국민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이 될 거냐 예. 이게 사실 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 확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초기에 겪었던 걸 또 한 번 겪어야 되는 겁니까? 백신 부족하고 이런 현상들을?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만약에 정말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업데이트된 백신들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진행되게 될 것 같고 전 국민 단위의 백신 접종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군요. 새 정부 과학 방역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일단 공석 상태이지 않습니까? 장관 없이 백신 도입이 가능할까요? 뭐 백신 도입이야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뭐 대행 체제도 있고 지금 뭐 방대본도 있고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 관련된 그런 정책 결정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건데 예.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데이트된 백신들이 개발이 돼 갖고 이제 생산이 됐을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의 그런 물량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의 노력도 정부의 노력이지만 사실 이제 또 민간 그런 그 업체들이나 이런 민간 부분의 노력들도 같이 좀 예. 병행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제 예. 그 백신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치료제가 코로나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사실 많이 활용된 것 같진 않고요. 그럼 이런 치료제도 어떤 그 변형이 필요합니까?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지금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약은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물량 확보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제는 뭐 물량 확보 부분보다는 이제 어떻게 빨리 필요한 사람한테 투여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팍스로비드 이외에도 이제 경증 환자나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그 약들이 앞으로 더 개발이 돼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것도 BA5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지금 그 약의 기전상으로 팍스로비드 같은 뭐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아 같은 약들은 지금의 그 오미크론 유행 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다 잘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서 뭐 그 듣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다음 주 정부가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뭐 앞서 나온 내용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결국 결정해야 되는 건 두 가지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과 이제 백신 접종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거의 다 해제가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딱 남아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와 또 하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BA5의 유행 상황이 이제 재유행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 두 가지 남아 있는 것들이 그 국민들에게 무슨 경제적인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제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근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백신 접종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대유행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걸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국민 수용성이 자꾸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 백신 계속 접종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예. 어떻게든 최대한 업데이트된 백신들을 효과적인 백신들을 많이 확보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접종을 할 때에 이걸 이제 접종 대상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독감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에만 접종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본인 돈 맞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맞게 해주는데 예. 이걸 독감 백신과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예전에 그 오미크론 접종 때와 같이 전 국민 접종을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거냐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 결정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예. 것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을 대유행, 재유행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온 것 같거든요. 원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제 가을 겨울철에 델타 유행이 한번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오미크론 유행이 왔습니다. 네. 예. 지금의 이제 그런 BA5 유행은 작년에 델타 유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행 규모가 뭐 제가 보기엔 최소 30만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그 BA5 유행만 가지고 겨울까지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실제로 더 위험한 거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새로운 변이가 겨울철 대유행을 이제 촉발하게 됐을 때는 30만 단위가 아니라 과거 오미크론보다 더 큰 유행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KMI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